안녕하세요. 2학년 애니메이션과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오늘 3차 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시 때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어떤 대략적인 것을 배웠죠. 오늘은 회계의 순환 과정 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역시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우리 안 본 지 되게 오래됐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학습 목표. 회계의 순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결산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자, 생각의 창. 회계의 순환 과정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회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라고 그 곱슬머리 아저씨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똑똑하게 생긴 안경 쓴 여자 사원이 결산 작업을 통해 회계 정보를 산출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러면 회계 정보, 우리가 그 정보는 왜 필요하다 그랬죠? 그쵸. 기업 내부 관계자, 외부 관계자,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사장님 이런 분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필요로 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회계를 한다 그랬죠. 그럼 이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순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순환이란 말이 뭐예요? 순환. 돌고 돈다는 뜻이죠. 순환, 어떤 비슷한 패턴의 일들이 반복돼서 돌아가는 것을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회계에 있어서 회계도 늘 새로운 게 아니라 비슷한 것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거래의 발생부터 해서 결국엔 단기순손익이 얼마인가 결산에 그것을 알아내는 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 발생부터 단기 순손익까지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자, 읽어봅시다. 회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발생에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 일련의 회계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또한 기말에 정확한 단기 순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결산의 작업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됐죠. 자, 오늘 배울 것이 요약돼서 역시 그림에 다 녹아져 있네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도표에도 나와 있는 페이지를 봅시다. 20쪽 회계의 순환 과정에 의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지난 시간에 배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인식하는 거예요. 거래가 뭐냐? 거래를 먼저 알고 그럼 인식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변대변 열심히 기록하죠. 기록하고 측정해서 결국은 그것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 반복되는데 이것을 순환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에 보면 1, 2, 3, 4, 5, 6, 7, 8 나오죠. 1번은 뭐예요? 그쵸. 1번은 거래 식별 및 측정. 그럼 거래가 발생하면 그 다음 뭐를 해? 제일 먼저 분계를 하죠. 분계를 했으면 총기정원장에 뭐를 해? 전기. 그렇죠. 우리 1학년 때 했었지. 그렇죠. 분계, 전기, 결산. 잘 대답하고 있어요. 결산 수정. 근데 이제 결산이 조금 결산 절차가 있죠.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다 했던 거야. 결산 전에 시산표는 왜 만들어요? 그렇죠. 전기하는 과정에서 차변 대변 누락하거나 금액을 잘못 썼거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시산표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오류를 어느 정도 잡고 그래서 오류를 잡았으면 좀 정확한 정보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결산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단기순이익이 정확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산 후 수정 후 시산표 그걸 가지고 장부 마감을 하죠. 우리 마감하는 것도 열심히 배웠는데 그래서 마감된 그 장부를 가지고
막 손익으로 마감하고 막 차기이월 정기이월 했던 거 막연하게 꿈에 본 듯이 기억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러면 결산이 끝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거래가 시작되고 이 과정을 계속 뱅글뱅글 반복하는 것을 제일 아래 뭐라고 써 있어? 그림 1-3. 그쵸. 아주 잘했어요. 회계의 순환 과정. 다 들려요? 다음 거래. 자, 거래란 무엇이냐? 거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가 진짜 다 회계상의 거래인지 한번 우리 1학년 때 배웠지만 다시 봅시다. 거래란 우선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기업의 경영활동은 다양한 경제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기업에 영향을 주는 뭐뭐뭐 자산, 부채, 자본 거기에 증감 변화를 가져와야 회계상 거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나왔었지. 다음 중 거래가 아닌 것은 했었죠. 그게 그 밑에 아래 표를 보면 파란색은 회계상 거래, 분홍색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 그럼 그 무슨 차이가 있냐? 일상생활에서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개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거래 제일 오른쪽 건을 보면 상품을 주문만 했어. 말만 한 거야. 상품이 들어왔어 나갔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고 그냥 말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개를 하지 않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 매매 계약. 우리 내일 1억 원어치 코카콜라를 사겠습니다. 1억 원어치. 말만 했지 진짜 코카콜라가 들어오진 않았잖아. 내 손에서 돈도 안 나가고. 말로 계약만 한 거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거래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종업원 채용. 내일부터 우리 회사 나와라. 그 사람한테 임금 10원이라도 줬어요? 안 줬죠. 뭐 이런 것들. 근데 화재가 나거나 홍수가 나서 뭐 도둑이 들었거나 불이 났거나 뭐 이러면은 우리 재산에 손실이 일어났죠. 자산이 감소했죠. 이런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했었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오른쪽에 질문 있어요. Q&A가 있는데 한번 볼까? Q. 선생님이 읽을게. A는 여러분 읽으세요. Q.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잘 읽었어요.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자,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거 복잡하게 안 외웠죠? 외울 필요도 없지? 자기 자리만 잘 알면 되잖아. 자기 자리. 자산의 자기 자리 어디야? 자산, 차변이죠. 대변은 부채, 자본. 그럼 자기 자리는 증가, 반대 자리는 감소. 그쵸? 또 비용 수익은 자기 자리가 어디야? 비수를 꽂으라 했지. 가슴에 비수를 꽂는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비수,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비수를 꽂는다. 그쵸? 그래서 자기 자리는 증가,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나머지는 감소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총 8개죠. 보라색 4개, 분홍색 4개. 그래서 거래의 8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거래의 이중성. 자, 거래 이중성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뭔지 다시 한번 정확히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알지만 정확히 한번 짚어봅시다. 자, 그럼 거래 이중성 뭐야? 이중성이니까 거래가 두 가지로 기록된다는 거야? 한 가지야? 이중. 그쵸? 이중은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중으로 처리된다는 거야? 원인과 결과. 그쵸? 예를 들면 선생님이 사장님인데 종업원한테 급여를 200만 원을 줬어. 그럼 원인은 뭐야? 선생님 돈이 200만 원이 줄어들었죠. 우리 회사 선생님 사장님이면. 그럼 회사 돈이 줄어드는 건 결과야. 원인은 뭐야? 왜 줄어들었어? 종업원한테 급여를 준 거죠. 그래서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2만. 그러니까 원인은 급여, 결과는 대변의 현금. 뭐 이런 식으로 모든 하나의 거래가 있으면 그것은 원인과 결과에서 차변, 대변 꼭 양쪽으로 정확한 똑같은 금액이 기록된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 또는 양명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다시 읽어봅시다.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의하여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해서 발생하며 항상 차변과 대변 금액은 똑같아야 된다. 다르면 틀린 거다. 이를 거래의 이중성 또는 양면성이라고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선생님 맨날 칠판 왼쪽에 뭐 그렸어요? 세모 위에 찍 긋고 양쪽에 동그라미 2개 얹어놨죠? 시소 그림. 그건 왜 그래? 차변 대변이 팽팽하게 똑같은 시소처럼 똑같이 수평을 이뤄야 된다고 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과 대변 금액이 같아야 한다. 얘기했죠? 그거예요. 다음은 거래의 종류. 자, 거래의 종류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자, 시험에도 몇 번 나왔는데, 자, 교환거래,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만으로 이루어지고 계정 과목 속에 수익 비용은 없었어. 분개를 했더니 계정 과목이 다 자산부채 자본밖에 없어. 그럼 무슨 거래? 교환거래. 그 다음에 수익 비용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손익거래.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도 있고 수익 비용도 있어. 그러면 혼합거래. 했죠? 그 다음에 현금 밑에 2번 현금의 수익과 지출 유무에 따라서 자, 현금 거래,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오른쪽 끝에 보세요. 두 번째 표 오른쪽 끝에. 자,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거래, 입금 전표에 기입하죠. 현금이 나가면 출금 거래, 출금 전표에 기입하죠. 그 다음에 현금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세 번째 대체 전표에 기입한다. 대체 거래. 그 밑에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그래서 팁 부분 오른쪽 아래 보면 입금 전표는 무슨 색이야? 회사에 나가면 이제 보죠. 붉은색. 출금 전표는 푸른색. 대체 전표는 검은색. 다음 계정. 계정은 회계에서는 일정 기간의 거래 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해 계정을 사용한다. 자, 계정, T자 계정, 계정 과목, 계정이란 말 많이 들었죠? 어카운트 계정은 뭐냐? 어떤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어. 그럼 예를 들면 현금이 200만 원이 나갔어. 그럼 선생님은 현금이라고 쓰는데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화폐, 어떤 사람은 지폐 막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떤 똑같은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현금이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럼 외상매입금이라고 하자고 5글자로 외상매입금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그 단어를 계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읽어보면 계정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자산 및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여러 항목을 각기 구분해서 기록, 계산하는 그 단위, 그 용어를 계정이라고 한다. 뭐 여러분 저 용돈을 한 달에 5만 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받았다. 그러면 떡볶이 뭐 오뎅 뭐 콜라 이런 거 사 먹으면은 그냥 간식 이렇게 몰아서 나는 쓰는 습관이 있다. 그럼 그 간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스스로 만든 거죠. 그쵸? 뭐 볼펜을 샀거나 뭐 포스트잇 샀거나 그러면 그거는 문구 이렇게 묶어서 말하.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다? 그 약속이 바로 계정인데 이거는 이제 회계상 우리나라 전국이 다 똑같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 계정으로 표현하기로. 자, 그다음 2번 계정의 기입 방법. 계정의 형식은 표준식과 잔액식. 이런 거 필요 없죠. 자,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아까 나왔던 거죠? 다 알고 있고. 다음. 자, 수익하고 비용은 증가 감소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발생과 소멸. 자, 비수를 꽂아요. 비. 자변의 비용 발생, 수. 대변의 수익의 발생. 그 반대는 감소되는 소멸로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분계.
자, 그럼 분계는 아까 거래, 회계상의 거래가 있을 때 분계를 하는데, 분계는 뭐야? 거래가 발생하면 그 계정 과목을 어느 쪽에다 쓸 거냐? 왼쪽이면 차변, 오른쪽이면 대변, 어디다 쓸지, 얼마를 쓸지, 그거를 결정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분계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오랜만에 그 분계를 봅시다. 3월 6일에 비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이거 꼭 외상 매입금으로 하는 친구들 있었지?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비품은 상품만 외상 매입금이고 상품 위의 것을 사면서 돈을 안 주면 다 뭐다? 미지급금. 아직 주지 않은 돈. 그쵸? 그래서 분계하는 순서 다시 떠올려 보자. 오랜만에. 분계를 할 때 첫 번째 뭐래? 거래를 이해한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쵸? 비품을 샀죠. 돈 안 주고 비품을 샀죠. 거래를 이해했어. 두 번째 계정 과목을 추출해내야 되지. 뭐가 있어? 비품 미지급금. 그쵸? 어디다 써? 차변되면 어떻게 결정해? 비품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나한테 비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증가면 비품은 뭐야? 자산 동그라미.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미지급금 아직 나중에 돈을 줘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부채는 부담스러워. 대변 부채의 증가. 그렇게 쓰면 되겠죠? 분계장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다. 얘는 총계장 원장과 함께 주요부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오늘의 퀴즈는 자기가 분계를 하나 만들고 거래를 하나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답.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 얼마,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 얼마.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문제와 답을 같이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